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와도 비기며 다시금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그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 1점밖에 가져오지 못한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인데요. 음바페, 덴벨레가 후반에 투입되었으나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점유율만 높고 또 비효율적인 축구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혹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프랑스 유력 매체가 이강인 선수가 엔리케 감독 전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경기 내내 이강인에게 공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볼터치 횟수는 51분간 겨우 27회에 불과했습니다. 81분간 87회에 달했던 지난 로리앙전과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패스를 시도한 횟수 자체도 59회에서 19회로 급감했습니다. 볼터치, 패스 시도 모두 출전 시간에 따라 90분당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 이강인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칙 전술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왼쪽에 링카가 변칙 3백의 핵심으로 왼쪽 윙백으로 출발하였지만 왼쪽 센터백으로 변형되고 오른쪽에 하키미가 윙백이 아닌 오른쪽 윙포워드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전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치한 이강인이 공격의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빈 공간을 수비하는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이강인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고 파리 생제르맹 팀 전술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요르카 감독도 이강은 왼쪽 윙백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공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을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활용한 엔리케 감독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교체를 시킬 때 비티냐를 빼고 이강인을 중원으로 내렸으면 될 것을 이강인을 뺀 점에 대해 다들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에 음바페, 덴벨레 등이 포진하면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를 중원으로 내리지 않고 비티냐를 내린 엔리케 감독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현재 파리 스쿼드의 중원은 파비안 루이스, 에머리, 비티냐, 우가르테 등이 있습니다. 솔레르 가용 자원 중 하나이지만 첫 번째 옵션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한 경기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파비안 루이스는 우가르테 위에서 뛰는 창조적 미드필더, 전천후 미드필더와는 거리가 먼 수비형 미드필더와 더 가까운 유형입니다. 발재간이 좋거나 탈압박이 좋은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강인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머리의 경우에는 맨시티도 노렸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많은 활동량과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인데요. 에머리의 플레이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후방의 빈 공간을 커버하거나 전방에서 압박을 열심히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창출하거나 공간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엔리케 감독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우가르테라는 수비형 미들은 고정이고 그 다음이 에머리로 보는 시선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원에 다른 한 자리가 남았는데요. 비티냐와 이강인 둘 중 누구를 써야 할까요? 비티냐는 작년에 540억 원의 이적료로 포르투에서 데려온 친구인데요. 캄포스 단장이 눈여겨보며 데려온 선수라 이 친구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박스-투박스 유형입니다. 이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였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포변 이후 기량이 만개했다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준수한 전방 시야를 통해 빠른 템포의 패스를 뿌려주며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비티냐의 대표적인 플레이 중 하나인데요. 준수한 온더볼에 더해 기동력도 상당해 오프 더볼 상황에서 압박과 커버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편입니다. 여리여리한 피지컬과는 달리 은근히 강철 몸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선수가 비슷한 모습인데요. 창조성과 탈압박, 드리블은 이강인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가르테라는 미들맨 수비형 미드필더는 고정이고 그 다음 프랑스의 대형 유망주인 에머리도 고정이고 이후 한 자리를 놓고 중원 싸움을 해야 하는데 비티냐로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강인으로 드리블, 탈압박, 창조성을 더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키커까지 할 수 있는 이강인이 당연 제일 옵션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엔리케 감독이 또 어떤 고집을 부리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컬처 PSG는 20일 엔리케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 1대0 상황에서 점수차를 2배로 늘리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기를 더 소유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이 초반에 실망적이었다라며 경기 초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팬들은 운이 없었다고? 비긴 것도 다행인 경기력이었는데 지나치게 긍정적이네 엔리케. 정말 노답 경기력이었다. 패스만 주구장창하면 뭐하냐. 축구의 목적이 패스냐. 파리 선수진이라면 툴루즈를 상대로 대승을 했어야지. 답답하다 정말 등의 반응으로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교체 명단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음바페는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다. 덴벨레와 팀원들은 훌륭했고 좋은 득점 상황을 만들었다. 다만 선수들은 내가 관리한다. 이런 논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의 방식이 있다라며 음바페와 덴벨레의 교체 투입은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다시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괜한 똥고집으로 처음부터 음바페, 덴벨레로 양쪽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제일 창조적인 이강인을 수비시키고 볼 배급도 안 되고 정말 참담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한 거 맞냐? 스페인이 월드컵 때 왜 망했는지 알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PSG의 미드필드 진화 루이스 엔리케의 핵심 역할을 할 이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강인은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면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PSG가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자리는 이강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도 PSG 토크와 같은 예상을 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이 재능 있는 한국 미드필더 이강인이 엔리케 감독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PSG 경기 계획에 있어 핵심 선수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PSG 토크에서도 에머리,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로 중원에서 강력한 기술의 조합을 제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합은 창의성, 통제력 그리고 전술의 균형을 통해 PSG 경기 운영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보다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